네, 안녕하세요. 한국사 문동균입니다. 자, 이번에 출제순위 16번째 시간이고요. 자, 이번에 볼 주제는 고대 경제입니다. 좀 굉장히 포괄적이긴 한데, 문제에서 주의할 요소를 좀 찍어 드릴게요. 그리고 그 관련된 대표 문제를 보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요거 구분을 잘 안 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. 자, 뭐냐면, 우리가 차라리 중세, 근세 이러면은 전혀 헷갈릴 요소가 없는데, 고대는 주의하셔야 돼요. 왜냐면, 고대는 하나의 시기가 아니라 고대 안에 두 개 시기가 녹아 들어가 있어요. 고대는. 자, 그게 어떤 거냐면 고대는 고대 안에 녹아 있는 게 고대는 고대 안에 통일되기 전에 삼국이 있고요. 그리고 통일된 이후에 통일신라가 있습니다. 통일신라.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 별도로 얘기해 드리냐면요. 요거. 이게 나뉜다는 인식을 안 하고 있으면 문제에서 답을 못 골라요. 그러니까 고대는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다? 삼국,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있다는 거. 아시겠죠? 이런 겁니다. 차라리 고대를 물어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삼국을 물어봤다? 근데 갑자기 통일신라 얘기를 하고 있다.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죠. 통일신라를 물었는데 삼국 얘기를 하고 있다? 그러면 틀린 거예요. 이건. 그 사례를 제가 하나 꼽아볼게요. 이게 왜 구분이 잘 안 되냐면 신라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니까 하나로 인식한다고요. 머릿속에. 그래서 의식적으로 나누셔야 돼요. 자,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가 토지제도 관련해서 볼 때 토지제도 통일신라 들어가서 신문왕 때 뭐를 주냐면 관료전을 주고 노급을 폐지한다. 관료전. 신문왕은 통일신라 들어가야 돼요. 근데 관료전 얘기를 다음 중 삼국의 경제는 하고 물었는데 관료전 얘기하면 틀리는 거죠. 통일신라잖아요. 그러니까 주어를 잘 보시라고요. 그럼 같은 시기로 마찬가지예요. 관료전에다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덕왕 때 백성한테 지급했다라고 하는 정전이 있거든요. 정전. 그럼 정전을 삼국 때 지급했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통일 전에 지징왕 때 왕대사를 보면은 동시라는 시장이 있고 그거를 감독하는 동시전이라는 감독관청이 있는데 통일되면 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든다는 거죠. 그럼 안정기에 사회가 접어들면은 경제력이 높아지니까 시장이 늘어나요. 그래서 통일되고 나서 추가 증설되는 게 서시, 남시, 서시전, 남시전 이런 것들이 추가 증설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얘기를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하게 되면 이것도 틀린 게 된다는 거죠. 그죠? 그럼 이거 말고 반대 가는 건 뭐냐? 반대로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. 예를 들어서 문화 쪽 얘기긴 한데요. 삼국이 공통적으로 미륵반가 사유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요. 통일신라 들어가서 하면 틀리는 거죠. 통일신라 들어가면. 그렇죠? 그래서 요거는 많이 대비를 안 하고 있었을 유형이니까 요거는 별도로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. 이렇게. 자, 그래서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요. 나머지의 경우에는 교재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면 167페이지입니다. 삼국의 경제정책 보시면은 3번에 수치제도가 하나 있는데요. 고대 중에서 삼국은 수치제도가 조금 달라요. 삼국은. 보시면은 지금 인두세 중심이다. 그 다음에 니은번 별표 치고 주의하세요. 재산의 정도에 따라 상중하에서 3등으로 나눈다. 그 다음에 공납을 거두고 마지막에 역은 몇 살부터? 15세죠.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. 이게 뭐냐면, 네.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제도를 완성한 나라를 당나라로 봤을 때 당나라 성립 이전에 해당되는 데가 바로 삼국이고요. 당나라 성립 이후에 해당되는 게 그게 바로 통일신라예요. 통일신라. 남북국. 근데 통일신라 남북국부터 조선까지 쭉 이어지는 건 이거는 고정이에요. 고정. 농사를 지면 세금을 얼마 거둔다? 10분의 1 거둔다. 조세. 그 다음에 공납의 경우에는 특산물을 거둔다. 그 다음에 역의 경우에는 몇 살부터? 16에서 60세까지 거두게 된다. 요게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. 이렇게. 근데 이거는 통일신라 발해에서 고정이 된 게 조선까지 그대로 가는데 여기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. 여기. 그죠? 여기서 좀 차이점은 호를 나눌 때 재산의 정도에 따라 3등호. 그 다음에 16세가 아니라 15세한테 역의 부담이 있다는 거. 이런 게 차이점인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. 그 밖에 진대법은 정치사역이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요. 넘어가서 삼국의 경제발전, 경제생활, 네, 이런 것들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읽어드려야 되는 게 지금 170페이지. 이제 통일신라 쪽 얘기인데, 통일신라.
통일신라 들어가서 지금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요. 이 가운데 제가 키워드를 좀 뽑아드릴게요. 우리가 경제 관련돼서는 중요한 주제가 경제 관련돼서는 토지제도, 그 다음에 수치제도,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생활, 요거 세 가지가 중요한데 마지막에 생활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키워드만 좀 따로 보시면 되거든요. 그렇죠? 그래서 통일신라 편에다가 키워드를 좀 적어 놓으시면요. 통일신라는 요 시기에는 사회 전체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귀족들은 경제력이 높아진다고요. 그러면서 나타난 특징이 수도에 나타난 초호화 주택, 금칠한 주택, 금입택.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통일되고 나서 만든 인공저수지, 월지라고도 불리는 안압지.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이 당시 귀족들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그거는 신당서에 나온 내용인데 바다 한가운데 섬이 있는데 여기다가 가축을 풀어놓고 먹고 싶을 때는 가서 활로 쏴서 사장에서 잡아먹었다.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질 거라고요. 이게 통일신라만을 딱 지칭하는 키워드들이 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제가 주의할 것들 몇 개 찍어드렸는데 고대 안에서 나누는 거 주의하시고요. 삼국과 통일신라. 그 다음에 수치제도는 중요하긴 한데 내용이 많진 않은 게 삼국만 주의하시면 되고요. 네, 여기만 조금 다르다는 거. 대표적으로 아까 호를 나눌 때 3등호, 그 다음에 역은 몇 살부터? 15세부터. 그 밖에 마지막에 경제 생활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를 한정하는 키워드, 요거를 정리하셔야 돼요. 요거를. 네.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. 구체적으로 토지제도, 수치제도 관련돼서 별도로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다음 카페 들어오시면은 그쪽에 특강 연결되는 코너가 있어요. 그래서 그쪽 들어오시면은 토지제도 관련돼서 1시간, 수치제도 관련돼서 1시간씩 통시대적으로 쭉 몰아놓은 특강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자,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고요. 그러면 이제 대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대표 문제는 9번 문제고요. 출제가 된 지는 조금 된 문제인데 08년 지방직 구급 문제입니다. 그럼 먼저 사료를 보시면요. 세는 포목 5필의 곡식 5섬이다. 조는 상, 중, 하로 나눠서 내게 하고요. 그 다음에 고구려 전세는 이런 것들 낸다. 그 다음 밑에 2월에 한수 북부 사람 가운데 몇 살 이상? 15세 이상 쭉 나오죠. 자,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삼국시대 경제 쪽 얘기예요. 삼국의 경제. 자, 그러면 관련된 거 보면요. 농사가 흉년일 경우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농민에게 정전을 지급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방금 설명드렸죠. 지금 분명히 주어가 뭐였냐면 삼국이에요. 근데 정전의 지급 같은 경우에 이건 성덕왕 때 지급한 거니까 이거는 삼국이 아니라 통일된 이후 통일신라 얘기죠. 그래서 틀린 겁니다. 그래서. 근데 얘기 드린 대로 이쪽에 문제 유형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삼국의 조세는 곡물과 포가 중심인데 특산물도 거둔다. 맞죠? 그리고 노동요의 경우에는 이 시기는 몇 살이죠? 나머지는 16세지만 여기는 15세입니다. 그 다음에 삼국의 조세는 대체로 뭐에 따라?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호를 나누는데 그게 몇 호였다? 3등호였다라는 거죠. 3등호. 그렇죠? 자,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. 이 문제는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린 요 유형이에요. 그리고 앞으로 대비하실 게 민정문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민정문서 같은 경우에는 시기는 경덕왕 때로 추정이에요. 추정이니까 왕대사로 묶을 수는 없고요. 민정문서는 통일신라라는 것만 확실하게 기억하세요. 그래서 민정문서 지문이 통일신라 경제를 물을 때 그냥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고대 경제 조금 넓은 주제였는데 그 안에서 고대는 삼국과 통일신라로 나뉘어서 구분된다라는 거. 네,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대 경제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.